네, 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최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도와주러 온 김의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부정맥에 대해서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최성화라고 합니다. 네. 음, 네, 선생님께서 지금 방송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방송 울렁증을 좀 잠재워 드릴 겸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 좀 더 가까운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심장내과 소속이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가 흉부외과거든요. 약간 심장내과가 생소하기도 해서 어떤 과인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심장내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순환기 내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과고요.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수술하지 않는 전반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적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장내과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과가 좀 나뉘는데요. 그래서 심장혈관을 치료하는 이제 심혈관 중재 파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심장 초음파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봐주시는 심초음파 파트가 있고,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파트,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부정맥을 보시는 분들, 네, 부정맥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대로 고혈압에서부터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판막 질환, 부정맥 아주 저희가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정맥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부정맥도 그렇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좀 생소했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짤들을 보고 좀 남편한테 갑자기 설레면 부정맥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짤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조금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네, 신혼 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중년 때 갑자기 나한테 이런 기분이 왜 드는지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부정맥이 진단돼서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이런 부정맥이나 이제 만성질환에 질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슴이 떨린다? 그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에 빠졌을 때 증상이랑 유사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정맥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종류나 치료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정맥. 네. 일단 말도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정맥이라는 게 이제 가지런한 맥박을 말하는 건데, 부정맥은 가지런하지 않는 맥박을 이제 통칭해서 부정맥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부정맥 안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뛰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정상맥은 맥박이 아주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 맞춰서 뛰고 맥박이 60에서 100회 정도로 뛰게 되면 이제 규칙적인 정상맥인데 그게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 그러면은 아까 처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두근거리면은 다 부정맥일까요? 예. 부정맥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이제 심장 통증, 이렇게 협심증, 전형적으로 가슴이 쥐어짜고 아프신 분들, 협심증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이 아니고 부정맥이신 분들은 약간 모호하게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맥박이 좀 불규칙한 것 같아요. 아주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요즘 따라 피로를 많이 느끼고 어쩔 때는 가슴 통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살짝 있고 두통도 있다고 하시고 어느 때는 좀 숨이 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좀 심해서 이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정맥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증상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뭐 부정맥 질환이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겪는 증상과 아니면 부정맥 환자로서 겪는 증상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음, 만약에 뭐 이렇게 되게 깜짝 놀랐을 때 두근거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체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좀 두근거림을 느낀다.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부정맥을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질문 주신 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암모나이트 님이 요새 들어서 이제 대략 5-6번 정도 심장도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살짝 흐릿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살짝 뭐 어지럼증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부정맥 증상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이제 기본적인 나이나 이제 동반 질환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알고 저희가 진료를 해야겠는데요. 뭐 조금 의심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너무 반복적이면은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맥 증상은 다음과 같고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보시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떻게 증상을 느끼거나 발견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가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이제 어, 아, 네. 부정맥의 증상은 뭐 본인이 느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했는데 진단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제 뭐 이런 심전도도 찍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정맥 진단은 심전도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사지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부착하고 가슴에도 뭐 6가지 정도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런 10초 정도 심장의 정기적인 이제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심전도 기계를 찍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정맥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즘 많이 이제 스마트워치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뭐 맥박이 뭐 부정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진단에 있어서는 이제 뭐 24시간 심전도나 이런 기계 같은 장치를 아래 보시는 그림 같이 웨어러블 홀터 같은 장치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부정맥 증상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뭐 1년에 한 5-6번 정도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는 심전도나 이런 정기적 검사에서는 발견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빈도가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웨어러블 홀터, 그러니까 24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길게 3일에서 일주일 또는 뭐 2주까지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활동할 때 이제 실제 어떤 부정맥이 지나가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저희가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부정맥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진단되게 되면 이제 네, 요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심전도가 확보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뭐 느린 맥박, 네, 요 녹색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정상 맥박입니다. 그래서 아주 규칙적이고 뭔가 이제 60에서 100회 사이에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뛰는 건 정상 맥박인데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60회 이하로 느려지는 서맥, 예, 부정맥의 한 종류고요. 그다음에 아주 빨라지는 이게 한 뭐 150, 거의 한 180회 정도 되겠는데 분당 100회 이상이면은 빨간 박스처럼 빈맥이 기록되게 되고 또는 이제 주황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아주 불규칙하게 이제 심방세동이 기록이 되거나 조기 수축 혹은 심실성 부정맥이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 부정맥 종류는 이렇게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나누면 이렇지만 실제 들어가면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서맥 안에서도 이런 질환들이 있고 빈맥도 이렇게 많고요. 조기 수축도 심방에서 나오냐 심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뭐 유전성 부정맥 뭐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부정맥 음. 종류가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음. 복잡한데, 그 중에서 치료법을 설명해 주시거나, 특별히 다루고 싶으신 증상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흔한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부정맥 치료를 여쭤보시면,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갑상선 항진증이 있거나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두근거림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겠고, 이제 혹시 음주를 하거나 맥박이 느려지는 약물을 먹었는데 부정맥이 생긴다 이러면은 원인 제거를 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예방법을 하게 되겠고, 뭐 심방세동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또는 이제 약물 치료가 듣지 않으면 이제 시술적 치료를 해서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정맥을 없애는 치료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섬액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서 치료가 필요한 섬액에서는 삽입형 장치, 인공심박기 같은 치료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정맥은 완치가 되는 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부정맥의 종류가 아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치가 되는 부정맥도 있습니다. 젊으신데 이제 뭐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갑자기 두근거리는 부정맥은 시술적 치료로 이제 95% 정도 완치를 해드릴 수 있는 질환도 있고요.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심방세동도 있겠고, 증상이 동반된 이제 쓰러지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 섬액, 그다음에 이제 심정지 같이 안 좋은 심실성 부정맥도 이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심방세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종류 중에서 심방세동을 좀 자세히 다루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심방세동은 정말 이게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부정맥이고, 뇌경색은 이게 영원히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제 동방결절이라고 심장에서 자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이제 요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규칙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심실로 전달이 돼서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게 되는데, 심방세동은 이 심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인 비정상적인 신호가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불규칙적인 이제 아주 산발적인 이런 맥박들이 심실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게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생각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이제 한국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패트 시트라고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심방세동 유병률을 보시면 최근 2013년에 비해서 22년도까지 10년 동안 2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네, 남자도 늘고 있고 여자도 늘고 있고 모두 2배가 증가를 했고요. 연령을 보시면은 이제 심방세동은 조금 이제 고령일수록 부정맥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3, 40대, 50대도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은 이제 60대, 70대, 80대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60대 이상을 보시면은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심방세동을 좀 미리 조기에 찾기 위해서 이런 심전도 검사나 선별 검사 등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실제 60대 이상에서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진단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부정맥으로 전공을 선택하시고 나서 저희 가족 중에 부정맥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보고 부정맥이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선천적 요인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 선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유전 질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보여드린 이제 심방세동 위험인자들을 보시면,
우리 이제 심방세동 환자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특성들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보통 이제 평균 나이가 7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부정맥이고요. 아무래도 아버님, 어머님 나이대가 이제 70세로 향하다 보니까 부정맥이 더 많이 나타나신 것 같고, 이런 환자분들 고혈압, 당뇨, 신부전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심방세동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미 이제 뇌경색을 앓으시거나 어쩌면 그냥 일과적 뇌허혈 발작이라고 뇌경색 비슷한 증상이 지나가신 분들, 또는 이제 심근경색이 이제 오셨던 분들, 이런 환자분들도 심방세동이 이제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연간 평균 뇌졸중의 발생률을 보시면 연간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1년에 3명에서 4명이니까 꽤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심방세동은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부정맥입니다. 아까 심방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인 이제 부정맥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맥박이 뛰다 보면 이게 심방이 수축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부르 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그 혈류가 아무래도 정체가 되게 되고, 이 공간 안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생긴 혈전들이 심장 박동을 통해서 뇌로 날아가게 되면 이게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은 이게 혈전이 어떤 혈관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이제 온다는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뇌경색 중에 한 5분의 1, 20%에서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80%에서는 이제 동맥경화와 관련된 이제 뇌경색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심방세동이 이만큼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심방세동의 합병증 이렇게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사망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1.8배 정도 사망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두 번째 보시면 허혈성 뇌졸중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주요 출혈이나 이제 심근경색도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까지도 한 2.4배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전 또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신부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부항세동과 신부전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심장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은 심장이 이제 점점 피가 정체되고 약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심장이 조금씩 이제 심장 근육도 좀 변하고 심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판막이 역류하기도 하고 맥박이 빨라진 것 때문에 이런 심부전 증상이 더 생기기도 하고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더 심방세동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방세동과 신부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심방세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거나 시술을 함으로써 이 심방세동이 점점 악화되고 신부전을 빠질 수 있는 것을 이제 막고자 치료를 이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심방세동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은, 심방세동은 이제 뇌경색을 그러니까 1, 2, 3번으로 제가 적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뇌경색 예방을 위한 치료가 계속 가장 중요하겠고, 우리가 뇌경색 위험도를 계산해서 아주 젊으시거나 여기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되게 30대 후반에도 이렇게 부정맥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 심방세동 환자분, 젊은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뇌경색 위험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셔야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환자분들은 항응고제를 피 물키는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파린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많이 처방을 하는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 이거를 꼭 드셔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 이제 아스피린만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뇌경색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처방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심박수를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을 정상 맥박으로 바꾸는 항부정맥제 이런 치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반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심방세동의 조기 리듬 조절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조절뿐만 아니라 항부정맥제를 드시거나 이제 시술적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리듬 조절을 해주는 게 초기에 늦게보다는 조기에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거를 강조드리고 2020년에 되게 유명한 이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심방세동이 진단된 지 1년이 안 된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항부정맥제도 드시게 하고 시술적 치료를 했더니 그냥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보다 이렇게 성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아무튼 조기에 이제 진단되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라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제 시술적 치료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이제 잘 안 듣는 환자분들, 약을 먹는데도 계속 부정맥이 나오는 환자분들, 아니면 약을 드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좌심방이라는 공간에서 좌심방에 또 연결된 이제 폐정맥, 4개의 폐정맥에서 이런 불규칙한 정기적 신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변성을 시켜서 부정맥이 이제 넘어오지 않게 이제 해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열로 한 점 한 점 지져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냉각풍선 이제 풍선으로 꽉 막아서 그 풍선을 얼림으로써 주변 부분을 이제 얼려서 이제 변성시키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춰서 이런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게 될 이제 시술적 치료 방법인데 펄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도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극도자 절제술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한 군데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치료하는데 시간이 든다면 냉각풍선 절제술은 한 4분 정도 되게 더 짧아지게 되고요. 앞으로 들어온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은 한 3초 정도면은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시술적 치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도 많이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술까지 받으면은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완치가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보통 한 번만 하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게 만성적인 이제 부정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한 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는데도 또 부정맥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재시술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술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부정맥이 완치되냐? 심방세동은 그렇진 않거든요. 많이 이제 부정맥이 나오는 부분을 줄여주고,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병행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정상 맥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한 번 받게 되지만 여러 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적 치료 저희가 이제 시술방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 누워 계셔서 전신 마취 안 하시고 조금 주무시는 약으로 조금 편안하게 시술을 받게 되시고 이렇게 심장 안쪽에서 저희가 맨눈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의 심장을 이렇게 3D로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3D 맵 한마디로 이 지도를 이용해서 심장을 안전하게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수술가가 아니라 시술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심장 가슴 쪽에 흉터가 남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네, 흉부외과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수술을 필요한 환자에서 이제 가슴을 열고 이런 심방세동도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다리 쪽에 대퇴정맥이라고 해서
다리의 굵은 정맥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따라서 심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특정한 심방 세동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뭐 허벅지 정도의 약간 흉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슴 쪽에 흉터가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방세동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고 비만도 있습니다. 비만도 조금 줄여주는 게 비만과 과체중을 줄여주는 게 심방세동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있겠고 흡연, 술 이런 것들을 잘 줄여주셔야지 이 시술 받았던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혈증도 잘 치료하셔야 되고 수면무호흡증 이런 환자분들도 네,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심방세동을 좀 더 늘린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하시면 심방세동 관리에 좀 더 효과적이겠고 적절한 운동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위험 인자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부정맥 증상이 없는 분들도 평소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심장이 안 좋다고 하면 숨이 약간 가빠지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되는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도 괜찮은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심장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심장 기능이 나쁘지 않은 정상 이제 심장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 운동을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저렇게 뇌경색 위험을 낮춰줄 수 있고요. 심방세동도 실제 나오는 빈도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벼운 운동 정도는 부정맥이 있어도 네. 해도 되는 걸로. 네. 그리고 비교군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환자가 하필 나와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은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 네, 그러면 운동 엄청 많이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라톤 같이 아주 좀 극심한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심한 이제 신체 활동은 오히려 이제 부정맥을 더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동선수는 뭐 정상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심방세동이 더 생길 수 있다. 네, 위험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적절한 운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설명드리면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고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조절 잘 하시는 게 뇌경색 위험도 낮출 수 있고 심방세동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음주 흡연, 네, 요거는 정말 네,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 뭐 33%가 뇌경색이 증가한다고 하고 흡연하시는 분들 70%까지 뇌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조금 줄이고 금연하시고 금주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네. 음주나 흡연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백해무익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심방세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나머지 종류의 부정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질문 올라온 것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또 이제 꼭 치료해야 될 부정맥 중에 이제 서맥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맥박이 느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기능 부전이라고 아까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에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박동이 잘 안 나오시고 맥박이 느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맥박은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맥박이 전달되는 요 전달 체계가 이제 망가져서 심장 신호가 정상적으로 심실로 가지 못해서 이렇게 느리게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서맥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이제 좀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증상이 동반된 환자분들 인공 심박기 치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런 인공 심박기는 이제 왼쪽 가슴에 한 요정 한 탁구공 정도 이렇게 납작한 기계가 왼쪽 가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안으로는 이제 심장 안에 전선이 두 가닥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과 연결이 돼서 환자분들의 심장 박동을 계속 감지를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장치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정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선이 없고 그냥 심장 안에 이게 이 바깥에 기계가 없이 심장 안에 이런 기계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 네, 선생님 네. 심박기를 넣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심박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멈추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교체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게 배터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영구형 심박기이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심장 그 배터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모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요 바깥의 기계만 새로운 기계로 이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심실성 부정맥, 심정지라고도 하는데 안 좋은 부정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지로 막 응급실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원인 질환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과 뭐 동반돼서 이렇게 부정맥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스텐트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고, 특별히 뭐 다른 원인이 없는데 뭐 심정지가 오시거나 아니면 심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도 다시 심정지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삽입형 제세동기라 그래서 전기 충격을 심장에 줄 수 있는 심장 박동기보다는 조금 큰 기계를 삽입을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요약 정리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질문 들어온 걸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랑 대다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부정맥일 수 있는지 또는 뭐 아직 나이가 어리신데 부정맥일 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증상 많이 말씀해 증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했는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어도 호흡이 잘 안 되는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부정맥 검사를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만약 나이가 이제 어리시고 특별히 위험 인자가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렇게 나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러 질문들을 보시면 뭐 정신적 요인으로도 부정맥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제 부정맥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부정맥이 없는데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많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부정맥처럼 느끼셔가지고 부정맥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과 치료를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방문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죠. 일단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괜찮으시다면은 정신과 치료를 도움받는 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최근에 좀 나이가 어린 환자도 많이 보시는 편인지. 네. 20대 후반도 뭐 심방세동도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조기 수축이나 이제 상심실성 빈맥 같은 다른 이렇게 만성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부정맥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20대 후반도 부정맥은 올 수 있고 확인을 많이 불편하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워치 얘기도 나왔었는데, 워치 차고 계신 30대 남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심박수가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시나 봐요. 저희가 이제, 잘 때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맥박이 안정이 되고, 이제 자면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50대, 60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활동할 때는 다시 80에서 100회 정도 이제 활동할 때 그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젊으시고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부정맥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아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뭐 심장에 통증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걷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점점 운동을 할수록 이제 조금 심장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협심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냥 운동 강도가 올라가서 그냥 약간 힘들다 정도면은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전극도자 절대술이라는 시술을 하셨는데 네. 항응고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미 뭐
아마 심방세동으로 전국도자 절제술을 하신 것 같아요. 항응고제를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국도자 절제술을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을 완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심방세동이 조금씩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환자분들 다 심장 박동이 어떤지 기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잘했지만 심방세동이 조금씩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꼭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미 처방받아서 드셨던 분들은 전국도자 절제술 후에도 계속 항응고제를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두 분 정도 더 계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크리스탈님, 네. 할아버지께서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계속 어지러우시다고 하고 병원 가보니까 불규칙하게 뛴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했다. 협심증이랑 부정맥 약이 많이 다른가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보통 저희가 처방하는 항응고제 보다는 아스피린이나 이제 뭐 플라빅스라고 그런 그런 약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심장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정맥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부정맥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의 진료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에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크레아티닌 수치. 근데 약 복용 후에는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요 정도 수치는 아마 그 항부정맥제 약, 이제 크레아틴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항부정맥제로 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저 정도 차이는 환자분들이 언제 체열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약을 계속 복용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계속 아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부정맥 약을 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일 것 같은데 박지연 님도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커피 안 마시고 술, 담배나 하시고, 네. 네, 녹차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안 마셨는데,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다. 네. 네. 젊으신 분들은 이제 조기 수축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조기 수축, 이런 정상 박동이 이게 지속이 되다가 한 번씩 철렁하는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조기 수축은 이런 커피나 이제 녹차 이런 거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불편한 점이 특히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빈도가 적거나 환자분이 증상이 불편하지 않으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검사를 꼭 안 하셔도 되겠지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내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부정맥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심전도나 그다음에 이렇게 웨어러블 홀터라는 이런 기계 검사들 요즘에는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 내과에 가셔서 검사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내과에 가는 거 좋은 거죠? 이제 일반 병원은 이제 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오시게 되면 심장내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역시나 질문 주신 것도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잠깐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죄이기도 하는데 이게 부정맥인지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거나 아직은 증상이 자주는 없으시지만 부정맥을 막기 위해서 또는 주의할 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보여드리면은, 네, 부정맥, 일단 심방세동 제가 오늘 좀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심방세동은 이제 만성질환이니까 완벽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다른 질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래서 만성질환이니까 이제 오셨을 때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다. 뭐 대부분의 부정맥은 금주와 금연을 잘하고 동반 질환의 관리를 잘하시면 대부분은 조금 이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이제 정리하면서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부정맥 진단은 이제 심전도로 하기 때문에 증상과 연관돼서 심전도에 이제 이런 부정맥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모든 부정맥이 위험하고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조기 수축이나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고, 증상이 덜하고 많이 나오지 않으시면은 그냥 경과를 봐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고요. 완치가 가능한 부정맥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적 치료로 95%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두근거림도 있겠고, 심방세동은 진단되고 나서 이제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뇌경색이나 심부전을 만들 수 있는 부정맥이니까 꼭 혹시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으셨으면 치료를 꼭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두근거리고 나서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뭐 원인을 모르는데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환자분들 두근거림 느꼈을 때 조금 진료를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최근에 만나보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언급하면 좋겠다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다 이제 각자 환자분들이 사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조금씩 기억에 나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 뭐 하나 설명드리면은 66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고, 아우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힘들다 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미 고혈압약, 갑상선 약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발작성 심방세동, 그러니까 계속 심방세동인 상태는 아니시고 정상 맥박이었다가 심방세동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상태라서 다른 이제 심종 초음파, 피 검사 이런 거 했더니 괜찮으셔서 뇌경색 예방 치료랑 항부정맥 치료, 그다음에 혈압약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해드렸던 환자분인데, 심방세동 치료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이시듯이 항부정맥제를 드셨는데 오히려 어지럼증이 생기시더라고요. 두근거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박이 이렇게 중간에 한 5초 정도 맥박이 안 뛰어버리는, 그러니까 항부정맥제를 썼을 때 이런 심장 기능,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저하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항부정맥제를 이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항부정맥제 치료를 못 하시면 이제 시술적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다행히 그분은 이제 이런 시술적 치료를 하시고 나서 항부정맥제 없이도 정상 맥박을 잘 유지하시고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증례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열심히 진료하고 계신 길병원 심장내과를 소개해 주셔도 좋고 좀 이런 특장점이 있다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는 길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길병원의 심장내과는 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16분의, 저를 포함해서 16분의 교수님들이 각각의 심장 질환에 대해서 다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봐주시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너무 제가 도움을 드리면 다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교수님들께 혹시 저한테도 오셔도 뭐 다른 분들한테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 다른 분들께 오신 교수님들도 부정맥이 있을 때 저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저희 병원 찾아주시면 잘 이제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부정맥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두 명인데, 네,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이제 부정맥을 잘 치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선생님 이 네. 채널이 뭐 의료인이나 예비 의료인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심장내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어려운 점이나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조금 약간 마음이 좀 풀어지고 네. 불안이 해서 약간 기쁨으로 좀 넘어가는 네. 것 같은데,
심장 질환은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확 좋아지는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을 볼 수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내과를 하게 됐고, 심장내과 안에서도 이제 부정맥은 조금 이제 특수한 파트이고, 제가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뭐 전공이 전문의 이제 하게 됐지만, 부정맥을 배우려면 또 펠로우를 해서 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펠로우 2년 차부터 새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 또 부정맥이라서 배우는 데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너무 지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이 심장내과 부정맥 진료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부정맥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 뭐 장인어른 다 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좀 네,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정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하고 계시네요. 이제 뭐 집에 좀 묻더라도 잔소리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네. 긴장하고 걱정하신 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네.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이제 채팅도 남겨주시고 많은 분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뭐 부정맥이 아주 대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부정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환자분들 많이 오시면 진료를 보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 많이 영상 보시고 진료 보러 오시고요. 네, 저희가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에 이런 귀한 시간 내주신 비욘디에도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네. 언급해 주실까요? 마지막 네.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공황장애로 심장 두근거림이 있는데 공황장애 증상이 심하면 심장병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게 공황장애와 동반돼서 두근거림, 그러니까 실제 부정맥이 이제 동반되어 있으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있는데, 아주 나쁘진 않지만 두근거림도 너무 여러 번 반복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 이제 부정맥 진단 받지 않고 그냥 공황장애로 이제 두근거림을 느끼신다 이러신 분들은 심장병증으로까지는, 즉 심기능이 떨어지는 뭐 심부전이나 이런 걸로는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그래서 부정맥 많이 어렵게 느끼시고, 부정맥 하면은 뭐 갑자기 죽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맥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도 그냥 지켜봐도 되는 부정맥도 있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부정맥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 증상을 느끼시면 한번 본인이 맥박을 측정하시거나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진료를 잘 받으셔서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성적이 괜찮고 약을 드셔도 뭐 합병증 없이 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진료를 보러 오시고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